춘천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너무 힘이 없어가 안 되겠어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기가 춘천이죠? 4월 심판의 날에 확실하게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 심판할 준비 되셨죠? 우선 더불어민주연합 백승하 대표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백승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춘천은 저에게 특별한 도시인데요. 저를 선생님으로 만들어주었고 저에게 가족을 만들어준 곳입니다. 춘천교대에 나와서 거기서 만난 남자랑 결혼해서 애도 셋 낳았습니다. 네, 제가 남편이랑 딱 이 거리, 명동거리를 손잡고 매일 데이트를 했는데요. 그때 같지가 않네요. 지금 살기 너무 힘드시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지했던 그분들, 정부 지금 지방소멸 눈앞에 두고 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춘천 다시 살아나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저희 민주 세력이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몰빵으로 저희에게 힘 실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는 언제나 약자부터입니다. 아까는 허영 후보 먼저 했으니까 이번에는 전성 후보, 전성 시대를 열어갈 전성 후보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저는 춘천 철원화천 양구을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윤석열 파쇼 정권의 악랄한 민생 폭망과 검찰 파쇼 체제를 극복하고 이번 4월 10일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일치하시죠? 우리 춘천 시민은 반드시 가장 앞장서서 승리의 길로 나가실 것입니다. 저는 한마디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우리 춘천 시민은 결코 단지 4월 10일 선거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2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하고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이재명 대표와 함께 반드시 이 정권을 잡을 것임을 여러분 함께 결의하시죠.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힘을 다해서 이번 총선의 승리, 나아가 2026년, 2027년의 승리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룩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전성 후보 정말 긴 시간 힘들게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노력하는데 이번에는 정권을 심판하고 이때까지 있던 후보가 정말로 잘했다 생각되면 몰라도 새로운 전성 후보에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네!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힘을 주시면 여러분께서 4월 10일 심판의 날에 여러분이 승리하는, 국민이 승리하는 도구로 우리 전성 후보를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허영 후보,
허영 후보 지난 4년간 일 열심히 잘했습니다. 잘해왔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줘야죠. 윤석열 정권 지난 2년 동안 경제 폭망에 민생 파탄에 전쟁 위기에 민주주의 파괴에 국제적 망신까지 심판해야 되겠죠? 국민이 이겨야지요. 4월 10일 국민의 승리 정권 심판의 도구로 우리 허영 후보를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춘천에서 70년 만에 민주당의 깃발로 국회의원이 된 춘천갑 국회의원 후보 허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 동토의 땅에 민주당의 승리의 바람을 몰고 오신 이재명 대표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의미에서 뜨거운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은 민주주의의 회복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은 전쟁 위기로 치닫고 있는 강원도에서는 치욕적인 그런 위기가 되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회복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은 사과 하나 1만원 시대를 종식하고 서민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민주당의 약속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민주당의 책임이자 약속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은 기후 악당 국가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민주당의 약속이자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또 저 허영과 함께 우리 춘천을 춘천 호수 국가정원으로 만들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재명! 저 허영 전성과 함께 50년 후면은 인구의 절반 이상의 65세 인구입니다. 그래서 이 살기 좋은 춘천에 인구 3만의 미니 신도시급 노후 은퇴자 마을을 만들 주인공이 민주당과 함께 누구입니까, 여러분? 네, 지난 10년간 강원도에서 양구군 인제군의 인구가 빠져나갈 정도의 4만 4천 명의 청년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이주했습니다. 청년들이 다시 이 살기 좋은 춘천 강원도에 돌아오게 할 주인공이 민주당과 함께 누구입니까, 여러분? 민주당과 더불어 민주연합과 이재명과 허영과 전성이 반드시 심판하고 민주당의 새로운 집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춘천 시민 여러분, 춘천 시민 여러분, 잘 살고 싶죠? 안전하게 살고 싶죠? 평화롭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세계 내놓을 자부심 가지고 살고 싶죠? 그런데 지금 사실 현실은 정말로 참 말하기가, 나라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잘못 뽑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2년도 안 됐죠.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경제면 경제, 민생이면 민생, 안보면 안보, 그리고 국제관계까지, 외교까지. 이렇게 망신의 파괴의 붕괴의 후퇴의 퇴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잘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시장, 군수, 시의원, 도의원 다 뽑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이 왜 대통령을 하고 있는지, 자신들이 왜 국회의원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국민의 것이라는 사실을,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국민을 주인으로 여기면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국민을 더 편하게, 안전하게, 더 행복하게 살게 하는, 그게 의무라고 생각한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관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고쳐야죠.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조차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수사는 왜 그렇게 엉터리로 하는 겁니까? 책임지는 사람은 대체 어디 있습니까? 미안하다는 말 제대로 들어본 일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송 참사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습니까?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고 북한의 1년 총생산에 맞먹는, 아니 그보다 훨씬 많은 국방비를 투자하고 젊은이들이 몇 년씩이나 수십만 명이 저 전방에 가가지고 생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안한 안방에 앉아서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도 없고, 국민들이 서로 이자 갚기 어려워서, 생활고 때문에 월세 내기 어려워서 30만 원 없어서 차라리 우리 다 죽어버리자, 이렇게 끌어안고 연탄불 피우고 죽어가는 그 장면들을 보고도 전세 사기 피해 당해가지고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이번 생은 폭망이야, 이러면서 그냥 목숨 던지고 사라지는 이 국민들이 있는 이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대체 관심이나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 몰래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하는 게 뭡니까? 오로지 하는 거라고는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자신들의 권력을 확대하고 그 주어진 권력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적을 때려잡을지, 어떻게 하면 정적을 괴롭힐지, 어떻게 하면 국민의 입을 틀어막을지, 어떻게 하면 언론을 협박해가지고 가짜 뉴스 만들고 자기들의 유일한 엉터리 뉴스만 내보낼까, 이런 고민만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외교 한번 보십시오. 외교를 왜 합니까? 폼 잡으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어깨 힘주려고 합니까? 외교란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자세를 낮추기도 하고, 정말로 필요하면 힘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맨날 힘만 과시해서 이렇게 공연히 중국 건드려서 최대 흑자국을 최대 적자국으로 왜 만듭니까? 대만 해협 문제, 기존 질서를 존중한다, 이렇게 우아하게 말하면 될 것을 굳이 거기다 개입해가지고 왜 중국하고 척을 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남는 게 뭡니까? 무역 적자. 세계 4대 무역 강국이, 무역 흑자국이 이제 200대 무역 적자국이 돼버렸어요. 북한보다 더 적자가 많은 나라.
춘천 경제 많이 나쁘지요? 한반도에 긴장이 격화되고 군사 충돌 위험이 높아지면 경제가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계속 유지하고 평화를 확장해 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믿고 외국인들이 투자하지요. 그래야 경제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날 주먹만 휘두르니 말폭탄만 던지니 미국에서 한반도가 전쟁 위험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투자를 하겠어요? 북한이 도발하는 거 규탄해야지요. 엄정하게 대응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의 이익을, 경제를, 민생을 생각하면 참을 거는 참으면서 평화를 위한 노력을 밤낮 없이 잠을 자지 않고라도 해야 되는 게 바로 대통령의 국회의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무능하면 유능한 사람을 쓰면 됩니다. 유능한 사람이 왜 없어요? 험한 소리 하는 사람 주변에 둬야 험한 소리가 들리지요. 험한 소리 하는 사람들을 맨날 혼내고 제재하고 억압하면 험한 소리 하는 충신들이 다 떠나갑니다. 주변에 간신이 많은 이유는 본인이 간신들을 중용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무능한 사람이 많은 것은 무능한 사람을 중용하기 때문입니다.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을 써서 권한을 주고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게 해야 국가가 작동합니다. 정부가 작동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평화 문제든 외교 문제든 경제 문제든 민생 문제든 대체 하는 일이 뭡니까, 정부가? 뭐 하고 있어요? 겨우 하는 일이 강경 모드로 한반도를 긴장에 빠뜨리는 것, 국민을 억압하는 것, 야당을 탄압하는 것, 꼬투리 잡아가지고 수사 압수수색으로 겁주는 것, 언론들 입을 막기 위해서 핵칼로 테러했다고 위협하는 것, 입을 틀어막는 것,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대로 참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대로 견뎌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번 4월 10일에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 나라 국민이 당신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5,3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열심히 세금 내지 않습니까? 열심히 불이익이 있더라도 법 지키고 질서 유지에 협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질서를 유지하고 법을 지켜야 될 그들이 법을 어기고 법을 불공평하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자기 가족이 주가 조작 의심을 받으면 수사해야지요. 내 가족이라고 봐주면 그게 민주국가입니까? 아닙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2년 동안 내리 떠들고 이제 와서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본인이, 그들이, 자신들이 범인인 걸 자백하는 것 맞습니까? 우리가 위임한 권력으로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집행해야죠. 우리가 직접 책임을 물어야죠. 책임을 물을 준비 되셨습니까? 이번 4월 10일이 그 출발점입니다. 반드시 법 앞에 대통령이든 하남 비렁뱅이든 똑같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은 진짜 민주공화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왕을 뽑지 않았어요. 지배자, 통치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충직한 일꾼을 원할 뿐입니다. 국민의 충직한 일꾼은커녕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이러한 일꾼,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은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번 4월 10일에 윤석열 정권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정권의 후보들 다 낙선시키고 우리 훌륭한 후보들 꼭 당선시켜 주십시오. 네, 여러분, 저희가 기자회견 장소를 또 따로 마련해놨다는데 여기서 그냥 우리 언론인들 다 계신 것 같아서 여기서 그냥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혹시 마이크 준비하세요? 그럼 마이크 준비되는 시간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보, 평화 이거는 가장 기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강원도는 특히 평화 문제에 민감한 지역입니다. 남북관계가 안정되고 교류가 확대되고 국제정세가 안정이 되면 접경 지역들은 경제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평화가 경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평화가 경제 맞습니까? 네! 춘천이 살기 위해서라도 강원도가 살기 위해서라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확장해야 합니다. 긴장 격화, 군사적 대결 위협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군사적 긴장을 최소화하고 평화체제를 주창하고 평화체제를 만들어 온 정당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맞죠? 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경제가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네! 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를 살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가 조금만 더 관심 가지고 미래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억제시켜야 경제가 삽니다. 여러분, 우리 비너스 와코로 잘 안 되죠, 장사? 독일 안경은 잘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우리가 아주 적은 돈으로 수개월간, 최소한 반기 동안 6개월 가까이 대한민국 경제가 화랑을 겪은 일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코로나 위기 때 재난지원금 15조 원 가지고 대한민국 골목이 들썩일 만큼 경기 과열이 우려될 만큼 매출이 늘고 성장했습니다. 기억합니까?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을 다니시면서 평소에는 안 다니시더니 선거 때가 되니까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이거 부정선거 아닙니까? 관권선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관권선거 얘기는 일단 옆으로 좀 제쳐놓고 그 약속들 이행하는데 약 1,000조 원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0조 원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겠고 1,000조 원이 드는지도 다 모르겠는데 딱 현실적인 얘기 한 가지만 해볼게요. 지금 너무 어려운데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정도 지역 화폐로 지급해서 당신네 동네에서만 쓰세요 라고 하면 지난 코로나 시기 약 6개월 동안 그 경기 화랑이 다시 시작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구당 100만 원 정도 지급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15조 원밖에 안 들어요. 13조 얼마 들 겁니다. 여러분, 1,000조 원 노래 부를 게 아니라 그냥 당장 필요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 당장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약속 많이 하죠.
대선 때 한 약속을 왜 안 지킵니까? 뭘 약속을 합니까? 집권당이? 그냥 하면 되잖아요, 지금. 지금 하면 되는데 4월 총선 끝나면 하겠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권력을 다시 부여하면 그때 가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안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약 사기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돈 10만 원을 빌려도 차용증을 씁니다.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법원에 끌려가고 집에 가재도구 압류당하죠? 월급 압류당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미래를 통째로 맡기는 권력을 위임하는 이 선거에서는 담보도 보증도 없습니다. 안 지켜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안 지켜도 그만이라고 하니까 말만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다음부터 약속을 지키겠죠. 약속을 안 지킨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번 선거다. 약속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데도 야당이 협조하겠다고 하는데도 하지 않으면서 4월 선거 끝나면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라는 걸 믿을지 말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안 믿어요! 여러분, 4월 10일은 무슨 날? 심판의 4월 10일은 무슨 날? 심판의 날 확실하게 심판합시다. 고맙습니다. 원래는 춘천 신청 광장이라서 제가 못 빠지게 거기서 기다리다가 지금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절차 다 생략. 더불어민주당 공동 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원 고당의 이승진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모두 발언을 이재명 대표님께서 먼저 해주시고요. 기자회견 이어가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가 개방된 공간에서 확인하지만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약간의 형식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함성이나 이런 거, 박수나 또는 혹시라도 우리 언론인들 질문하시는 거 가지고 비난하시거나 이런 거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은 개인적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의 우호적인 국민도 있지만 또 다른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시고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 대신해서 질문하는 거니까 질문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화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체로 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뭐 여러분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니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리고 마이크 성능이 안 좋아서 할 수 없어요. 자, 4월 10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4월 10일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니라 국민과 국민의힘의 대결이고 국민이 승리해야 하는 날, 그리고 국민이 승리할 수 있는 날, 국민이 승리하는 날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이 국민이 부여한 권력,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 나라를 좀 더 희망적인 나라로, 국민이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경제는 폭망시키고 민생은 파탄 지경에 빠뜨리고 그리고 내일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평화의 위기, 전쟁의 위협을 초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는 믿고
권력을 부여하되 그 권력 행사로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거나 부여된 권력의 취지에 반해서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을 오히려 탄압하거나 국민들의 뜻에 어긋났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권력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의민주체제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은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을 만큼 경제, 사회, 안보, 그리고 외교 모든 영역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후퇴시켰습니다.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왔고 4월 10일에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 주권자임을, 이 나라는 왕을 뽑은 것도 아니고 통치자나 지배자를 뽑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것입니다. 우리 4월 10일 심판의 날에 우리 춘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윤석열 정권의 저 패악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확실하게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드릴 말씀은 아까 구성으로 대부분 드렸기 때문에 이걸로 생략하고, 다만 우리가 심판해야 될 대상은 명확하다. 경제 실정, 민생 파탄, 평화위기,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서 심판하되 이채양명주,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주가 조작, 그리고 디올백 명품 사건까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채양명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언론인들 여러분, 네, 언론인 여러분, 오늘 또 처음이니까 질문 있으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연합뉴스 정우현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조국 대표, 좀 조용히 해주세요. 미안합니다. 그 조국 대표께서 조국 혁신당이 지금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도 싫은데 민주당도 싫어서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박지원 원장께서 그 조국 혁신당 명예당원 같은 걸 수락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국 혁신당 대표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네네. 민주당이 싫어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싫지만 민주당도 싫어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한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아마 조국 대표께서 설마 그렇게 말씀하셨겠나 싶습니다. 오보 아닐까 생각하고 혹시 뭐 잘못 표현했거나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전 대표, 우리 민주당의 이번 국회의원 후보께서 조국 혁신당의 뭘 한다고요? 명예당원. 명예당원을 하겠다고. 우리 옆에도 계신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 분명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라면 당연히 명예당원을 하더라도 더불어민주연합의 명예당원을 하셔야지. 설마 그 조국 혁신당의 명예당원 얘기를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박지원 씨가 늙어서 그렇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네. 네, 또 있으신가요 혹시? 네.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네. 강원일보 이현정 기자입니다. 강원도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네. 강원 지역 8개 의석 가지고 있는데 현재 판세 어떻게 분석하시는지랑 목표 의석수나 목표가 있으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강원도의 목표 우석 또 예상 이런 거를 물어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현실적 목표, 반드시 달성해야 될 목표는 일당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정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욕심을 낸다면 민주당 자체로 151석을 하는 것입니다. 최대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그보다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강원도 의석도 지금 현재 우리가 2석이지 않습니까? 2석인데 현상 유지가 어쨌든 바라는 바이고, 물론 뭐 바라는 거야 전성 후보도 당선되고 모든 후보가 다 당선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의석 수로 본다면 그렇게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결국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의 과반을 저지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목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낙관하기 어려운 참 어려운 선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국이 매우 불안정해질 수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거나 국민의힘이 지금 170석 하겠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과반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나라는 지금까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락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뉴스토박토의 신병대로 합니다. 오늘 밤에 민주당에서 심야에 최고위원회의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거기서 일부 지금 기관들에 대한 입장 소속들을 정리한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입장이 어떤지. 네, 지금 공천이 몇 군데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다 정리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어서 우리 최고위원님들의 의견, 지금 당무위원회 권한도 최고위가 위임받아 가지고 있는 상태라 최고위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될 텐데 오늘 밤늦게 저희가 만나서 의견들을 수렴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들 의견을 취합해서 합리적인 최적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이번 총선 1호 공약이 뭔가요? 강원도 1호 공약은 아침에 우리 발표했을 텐데 그 나중에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TV 손준 기자라고 합니다. 후보님들께서 그동안 춘천 관련해서 공약 발표 많이 해주셨었는데 또 오셨으니까 중앙당 차원에서 춘천과 관련된 시민들께 약속하실 만한 거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 공약은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광주 후보갑에 정준호 후보님도 논란이 있는데 혹시 차점자인 조우석 의원님이 그대로 승리를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 관련된 원칙은 명확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선을 한다. 두 번째, 경선은 양자 경선을 통해서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최소화한다. 그래서 3인 경선의 경우는 결선을 한다. 라는 게 원칙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지켜왔습니다. 또 경선 과정에서 경선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경우는 차점자에게 기회를 주는 게 정당하지만 경선 자체에 문제가 없는 다른 이유로 1위 후보, 1위 당선된 후보가 배제되면 이게 무슨 기록 경기도 아니기 때문에 차점자가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경우는 새롭게
후보를 정한다. 라는 게 우리가 정해온 원칙입니다. 울산 북구 문제는 저희가 고심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이게 경선 과정에서 후보가 책임질 사유고 그게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점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윤리감찰단이 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조금 전에 어쨌든 조사 결과가 지금 제출됐기 때문에 오늘 밤에 최고위 당무위 논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뭐 재고 논의가 없는 네, 건가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성 잘 부탁드립니다. 허영 전성 시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만 아니고 전성도. 허영 전성 시대 부탁드리면서 저는 원주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비.